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승부과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4월 달에 적중특강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 선생님이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홀수달, 그러니까 5월, 7월, 9월, 11월 요 달에 한해서만 우리가 적중특강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홀수달만 격달로 여러분이 잘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5월 시험을 대비해서요. 4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일부분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 적중특강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아실 건데요. 문장 분석형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SVO라고 하죠. 보통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호흡을 잘 따져서 이게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문장의 호흡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53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단어는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이게 구조를 느끼는 거지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 쫑더 레이후 로부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하고 주어. 자, 我们的眼睛和皮肤健康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의 눈과 피부 건강. 또 명사가 쭉 나열되어 있고 요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형용사로 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합동사로 보셔서 유익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주어는 이미 있는데 또 명사성의 표현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서술어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뭐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게 전치사 구조가 되어서 对我们的眼睛和皮肤健康 우리들의 눈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유익하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치사 구조에서 전치사가 빠져서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4월 시험에서는 전치사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56번도 전치사 문제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면北斗七星, 우리 북두 칠성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作为 뭐뭐로서 라는 5급 전치사입니다. 뭐로서 北半球最重要的 북반구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가 말이 끝나버렸어요. 일단 좀 맞아 볼까요? 자, 在古代 고대에 라고 했어요. 可以帮助人们 사람들을 도와 判断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줬대요. 季节的变化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가 한 문장이죠. 帮助人们 사람들을 돕다. 이번에는 요렇게가 한 문장이죠. 人们 사람들이 판단하다 계절의 변화를. 그래서 이때 人们은 앞에 서술어 빵조에겐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뒤에 서술어 판또한에게는 주어 역할을 동시에 겸하다라고 해서 겸어라고 어법학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고 전체는 겸어문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여기가 이상하네요. 북두 칠성은 북반구의 가장 중요한 하다가 말이 다 끝나지 못하고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로서라는 명사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자리를 싱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풀면서 이상하다는 호흡만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제가 3월 이제 시험이죠. 우리 홀수달에만 적중특강을 찍기로 했으니까요. 3월 시험에서 요거를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 내용만 바뀌고 똑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적중특강을 보신 분들은 요 설명 난 들었어 하면은 조금 앞으로 당겨버리시면 되겠고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처음처럼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学习成绩好不好?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했습니다. 只要看 뭐를 봐야 한다? 学习态度 학습 태도를 봐야 한다. 자,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학습 태도에서 태도라는 말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그냥 중성 단어예요. 태도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
예, 써도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은 다 똑같아요.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基于要看 뭐를 봐라? 学习态度好. 네, 좋은지를 봐라. 뭐 언뜻 한국어로 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학습 태도가 좋을 때는 어떨까요? 학습 성적이 좋겠죠. 그러면 뿌하오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짝꿍이 되는 내용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학습 태도가 역시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학습 태도가 좋으면 여기도 플러스일 거고 학습 태도가 나쁘면 여기도 마이너스일 테니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네,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주 보이는 단어들은 是不是 줄여서 是否 플러스 마이너스 能不能 줄여서 能否 플러스 마이너스 高低 높고 낮음이라든지 好坏 좋고 나쁨이라든지 成功的成失败的败 성공하고 실패하다 胜负 우리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胜 이기다, 负 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 항상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58번에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 一样事物 똑같은 사물이 能否 예, 보이시죠? 成为时尚 그래서 유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要看 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基于要看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뭐를 봐야 합니까? 它符合人们的审美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심미 관점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것이 사람들의 심미적인 관점에 부합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여기는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它是不是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줄여서 是否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여기는 能否 라고 잘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3월에 이어서 네, 4월에도 이런 시험이 나와서 우리가 그때 적중특강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4월 시험에서 이거 우리 했던 내용이구나 하고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치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문장 분석력 문제가 2개 나왔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상의 호응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독해 제2부분 같은 경우는요. 한 10문제 중에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저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따페이를 열심히 외우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열심히 온라인 공부는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빠지지 않고 따페이를 적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4-5문제 정도는 무조건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딱 이거는 그거잖아 하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따페이들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찬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알차게 보냈을 때充实的生活라고 해서充实라는 6급 형용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요.充实은 사전을 찾으면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충실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忠实 얘도 6급 단어로 충실하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실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은 뭔가 거기에 되게 어떤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고 배신하지 않고 뭐 충성을 맹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忠实에 해당하는 단어고 充实 같은 경우는 알차다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充实的生活 말고도 꼭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 게 어떤 책의 내용이 굉장히 알찰 때 充实的内容 혹은 거꾸로 内容很充实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총주, 총펀, 총만, 총시, 총페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오늘 총시 하나만큼은 보통 이 2개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네, 꼭 알아두도록 하시면 좋겠고 수요를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뭐를 써야 될까요? 만이를 써야 될까요? 만주를 써야 될까요? 네, 만주 쉬치오가 되겠습니다.
수요를 만족시키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만주要求 요구를 만족시키다. 만주 条件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다 할 때 우리가 만주를 쓰게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만이와 됐어요. 만주가 동사로 쓰일 때 구분하는 방법을 좀 쉽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어로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라는 뜻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목적어하고 연결을 해보면. 두 번째는 뭐뭇을 만족시키다. 이렇게 동사로 쓰일 때 뒤에 목적어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동사 1, 첫 번째는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뭇을 만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는 뜻일 때는 만이를 사용해 주세요. 쌤 만주는 못 쓰나요?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뒤에 위를 붙여서 만주위라고 써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 그냥 만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이 지금처럼 수요를 만족시키다, 요구를 만족시키다, 뭐뭇을 만족시키다 일 때는 만이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만주위 아니에요. 그냥 만주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또 만이와 만주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1부분, 2부분까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번 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쓰기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워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서술을 할 때 여러분 중에 많은 부분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쓰는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글의 그 사람은 뭐 나거런 혹은 타 이렇게 3인칭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서술적인 시점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더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요약 쓰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워라는 글을 보면 적을 때도 내가 줄여서 적을 때도 그대로 워라고 써야 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딸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샤오메이라는 딸이 나왔습니다. 꼭 써야 했던 단어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리 5급 단어죠. 辞职 이합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직하다, 纸飞机 종이 비행기 요 정도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언급이 되었고요. 단락 개수는 총 9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우리 천자의 글을 읽고 400자로 줄이는 것은 수학적으로 말할 때는 40%의 내용을 골라내서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단락이 이렇게 400자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입니다. 그래서 9개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한 단락이 요렇게 좀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내가 요 줄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 단락으로 하기에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관련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으셔서 단락을 4단락에서 5단락 정도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보면 거의 4개 아니면 5개 가 가장 좋은 400자 작문의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3번 단락에서 40% 해서 그 40% 줄여놓은 걸 쫙 연결하면 좋은 요약 장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 한 90%를 정말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한 20%만 쓰면 되는 단락이 있고 아주 지금 같은 경우는 9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한 12단락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한 단락을 아예 안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균형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단락별로 요약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되는 내용, 했던 얘기를 또 한다거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주셔야지 40% 반도 안 되잖아요. 40%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요약작문을 쓸 수 있겠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나 문학적인 표현, 오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도 안 쓸 거예요. 보통 문학적인 표현은 또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길이가 너무 짧잖아요. 네, 그걸 일일이 쓰고 있을 자리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도 보통은 패스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칭대사 사용 조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 글은 그대로 워로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뀌는 경우 큰 따옴표로 엄청 긴 말을 해요. 예. 워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해서 예, 그가 말했다 앞에 있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이 길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쓸 생각이 아니라면 인용보어를 쓸 자격이 없어져요. 인용보어를 쓴다는 거는 그대로 쓰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짧거나 기억하기 쉬운 말이면 모를까 이렇게 긴 경우는 우리가 인용보어를 없애고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말했다 같은 경우는 워가 타로 바뀌게 되겠죠. 그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인칭대사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시대사 같은 거 있죠. 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용에 주의를 해주셔서 원래 글에서는 라는 내용으로 라는 표현으로 바로 앞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앞의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 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내가 쓴 글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쓴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필요에 따라서 관련사를 좀 더 추가로 넣어 주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든지 그래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없으면 좀 어색하겠다. 너무 확 띄어서 내용이 그럴 때는 넣어서 주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요약쓰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약쓰기는 가장 힘든 부분이 그 글을 10분밖에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A4지 한 장 정도의 내용을 한국어로 10분 만에 보고 40%로 줄여라 해도 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거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규칙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암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10분 만에 어떻게 그 A4지 한 장을 다 여러분 암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암기했다가 내 표현으로 다시 소화를 해서 내뱉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내용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 규칙으로 하시고 자,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 대충 이런 일이 생겼구나가 언급되는 부분 보통 1번 단락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시작과 끝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대략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어야 읽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은 안 적어도 나중에 되겠다 하면 버리면서 읽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글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색하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곳 한 10글자에서 15글자 정도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뒀다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끝내주시면 훨씬 좋은 작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그냥 넘어가거나 쉽게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는 별로 안 쓰게 될 것 같아. 요거는 앞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막 들어갔네. 그러면 조금 넘어가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자를 10분 동안 다 상세하게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를 요하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글을 보지 않고 마지막 한 1, 2분은 내가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탁탁탁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언제, 뭐 3일 후, 그 다음 또 이틀 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부터 먼저 암기를 하고 그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연결지어서 암기를 하시면 비교적 빠르게 암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10분이 끝나기 직전 정말 이제 해야 되는 거. 주인공 이름, 오늘 주인공 이름 모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은 워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辞职라든지 아까 纸飞机 종이 비행기,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장. 네,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요. 주인공 이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이 단어 안 쓰면 끝이다. 네, 종이 비행기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문장을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끝낼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쓰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일단은 한국어로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여러분 파악 한번 해보시는데 일단 해석은 좀 직역을 했어요. 어색하더라도 중국어에 맞게 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1번 단락과 맨 끝 단락, 9번 단락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09년 가을 내가 있던 신문사는 조금의 징조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던 평론부를 폐지했다. 내 앞에 놓여진 것은 세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편집부에 가서 야근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지원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직하는 것이었다. 약간 생각을 한 후 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문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자, 9번 단락으로 한번 가보면 그날 저녁 이후 나는 풀어진 스스로를 다잡고 진지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원고를 쓰는 생애를 시작했다. 이후에 13년 동안 나는 15권의 책을 출판했고 가장 절정일 때는 한 달에 20개, 20여 개의 칼럼을 썼고 바쁜 중에 짬을 내어 몇 개의 영화와 텔레비전 극본을 썼다. 나는 다시 집안에 하늘을 바쳐들었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다시 집안을 내가 가장으로서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그 기억은 또한 내 생명 속의 하나의 연료가 되어 줄곧 나를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대략 이 사람이 사직을 했을 거예요. 그쵸? 풀어진 스스로를 다잡았다는 얘기는 사직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일을 시작해서 재기에 성공을 하는 것 같고 그 기억, 이게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단락이 있겠죠. 그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나를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 2번 단락부터 한번 1번을 읽었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 결정은 5분 내에 내린 것으로 나는 집에 모은 돈이 3개월 반값을 내기에만 충분한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한 5살 딸이 오래지 않아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다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쵸?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할 건데요. 어쨌든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쵸?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서야 스스로의 행동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은지 의식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 이런 표현들 어차피 안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직수속에 서명을 하고 나는 망연자실해서 직장의 문을 걸어 나왔고 그런 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통지했다. 같은 신문사에 있는 그녀는 이 일에 대해 일찌감치 들었고 말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을 어지럽힐까 걱정되어 그녀는 단지 전화해서 일부러 침착하게 나로 하여금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전화를 끊고 평소에 10몇 분이면 집에 가는 길이 오늘은 유난히 길었다. 사직할 때는 생각도 못 해본 어려움이 컨테이너처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내 앞을 가로막아 필요 없고 내가 당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자, 3번 단락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가요?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가 될까요? 아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내는 전화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라는 요 반응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4번 단락입니다.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비록 나는 마음이 편안한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나의 괴로움과 절망을 알아챘다. 그녀는 나의 등을 툭 치고는 그런 후에 또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바로 이때 한 그릇의 온도가 적당한 무죽이 무슨 말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자,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을 끓여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 단락입니다. 딸 샤오메이는 작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예전처럼 달려들어 안으려고 했다. 딸이 나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나로 하여금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 한마디 말을 뱉었다. 자,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 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적을 때 우리는 인용보를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직업을 잃어서 우리는 밥 먹을 돈이 없어졌단다. 샤오메이는 당시에 특별한 반응 없이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또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다. 네, 이번에는 딸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반응과 딸의 반응.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에 두 사람의 반응을 각각 한 단락씩 할애해서 얘기를 해줬네요. 6번 단락합니다. 요 이틀간 나는 머리가 아프고 침대에 누워서 마치 혼이 빠진 것 마냥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스스로가 하는 어떠한 노력도 쓸모없게 느껴졌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당초에 사직을 하는 결정을 한 것이 매우 어리석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치 흘러내리는 모래에 깊이 빠진 것처럼 네, 이거 필요 없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단락으로 갑니다. 시점이 또 바뀌었죠. 분홍색으로 시간 흐름을 지금 계속 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날 저녁 샤오메이가 내 침대 옆으로 와서 한 손으로 나의 한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아기가 잡고 나를 끌어당겨서 그녀의 작은 책상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나를 앉게 하고 그런 후에 가볍게 장롱문을 당겨 열었다. 안에는 장롱 가득한 종이 비행기였는데 큰 것, 작은 것, 넓은 날개, 좁은 날개 여러 겹으로 장롱 속에 쌓여 있었다. 죄송해요. 이것들은 모두 그녀의 이 이틀의 노동의 성과였다. 아빠, 밥 먹을 돈이 없으면 우리 가서 비행기를 팔 수 있어요. 되게 울컥하죠, 여러분. 저 이거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자, 역시 굉장히 말이 짧기 때문에 외울 수 있으시다면 굳이 큰 따옴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딸은 눈에 밝은 빛을 반짝거리며 마치 큰 공사를 완성한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 매우 성취감 있게 나에게 말했다. 네. 그 순간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녀의 천진한 표정을 보면서 나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고 게다가 스스로가 5살의 작은 생명으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아빠가 농담한 거고 아빠가 앞으로는 이런 농담을 하지 않을게. 네. 자, 그리고 9번 단락. 이제는 그 기억이 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쵸? 딸의 그 순수한 비행기를 팔아서 집의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단락은 아까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1번 단락부터 어떻게 40%를 뽑아내는 것이 좋았을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시험을 친 사람으로서 가장 비슷한 정답이 아닐까 하며 여러분하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그 가장 중심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09년 가을 내가 있던 신문사는 조금의 징조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쓸 필요 없겠죠. 내가 책임지던 평론부를 폐지했다를 한 문장으로 일단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길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바로 주인공이 뭐를 선택했다. 약간 생각을 한 후에 나는 세 번째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직을 선택했다라고 요 괄호는 원래 없던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직을 선택했다라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年秋天我所在的报社撤销了 撤销 하면 폐지하다. 만약에 모르겠다. 取消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撤销了我负责的评论部 요걸 한 문장으로 하시고 稍微 아시죠? 약간이라는 말. 稍作思考后我选择了辞职 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요걸 한 단락으로 해서 일단 사건의 시작을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사직 결정은 5분 내에 내린 것으로 자,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지 못한 게 집에 모은 돈이 3개월 반값만 내기에 충분하고 그 다음 딸이 조만간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돈이 부족하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그냥 집에 모은 돈이 3개월 반값을 내기에만 충분한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서야 우리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反应过来 이게 멍 때리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를 파닝구얼라이 한다고 그래요. 파닝구얼라이 하고 나서야 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은지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엎질러진 물 이런 거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까지 한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辞职决定是在5分钟内做出的。我根本没想过，根本没想过家中的积蓄，积蓄就是钱的意思。家中的钱只够뭐만 충분하다? 只够交3个月的房贷 하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다. 等我反应过来后才意识到 그제서야 의식하게 되었다. 뭐를 意识到 하게 되었냐? 自己的举动 행동이 多么不理智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은지 생각이 들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후회를 하기 시작했죠. 네, 3번 달라. 사직수속에 서명을 하고 나는 일단 바로 아내한테 직장문을 걸어 나왔고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일을 통지했더니 이때 아내에게 같은 신문사에 있는 그녀는 이 일에 대해 일찌감치 들었고 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요 아내를 꾸미는 말로 요 같은 신문사에 있는을 올려버려요. 같은 신문사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통지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전화해서 나로 하여금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읽는 독자는 아, 아내가 같은 데서 일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구나 하는 걸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잠깐 이 글의 흐름하고 다른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화 끊고 10분이면 가는 길이었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아, 사직할 땐 생각도 못했는데 막 갑자기 하늘에서 컨테이너가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이 뒤에서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앞에서도 방금 뭐랬어요. 정신 차리고서 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반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3번 단락에서 아내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签完辞职手续라고 합시다. 签完辞职手续我给同在一家报社的妻子打电话通知此事 词는 저로 시작하는 말들을 대신하는 서면어체 표현이죠. 그래서 저 뭐 저양 저리 저거 뭐 이런 거 다 돼요. 이 일을 통지했습니다. 他只是在电话里 전화상에서는 뭐만 했냐면 让我回家再说 나로 하여금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번 단락은 굉장히 짧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요 반응과 연결이 됩니다. 전화상에서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고 했고 집에서는 아내가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4번 단락에서 얘기합니다. 回到家后虽然 나는 마음이 편안한 척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나의 괴로움과 절망을 난고위 죄왕을 알아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등을 툭 치고는 좀 빼고 주방으로 돌아가서 자, 원래는 내기가 되게 길었죠. 이때는 죽 한 그릇이 무슨 말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다는 조금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나에게 한 그릇에 죽을 주었다. 이렇게 그냥.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回到家后虽然我很努力的假装放松 假装이라고 하면 뭐뭐 인척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한 척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但妻子还是看出我的难过与绝望 나의 괴로움과 절망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까지 他回到厨房给了我一碗粥 나에게 한 그릇의 죽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단락은 전화상에서 반응, 4번 단락은 집에 왔을 때 아내의 반응, 이번에는 딸의 반응으로 갑니다. 딸 샤오메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넘어가시고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예전처럼 빼고 달려들어 안으려고 했는데
안으려고 할 때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빼고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푸고라이, 푸 6급 동사죠. 푸고라이 하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푸고라이, 야오빠오빠 안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슌지엔 6급 단어예요. 뻥코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로 그냥 할게요. 그녀를 안고 너무나 쓸데없는 말이죠. 나로 하여금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나중에 어떤 감정을 느낄 거냐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로 확 줄여버리고 이 말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직업을 잃어서 우리는 밥 먹을 돈이 없어졌단다. 샤오메이는 당시에 특별한 반응 없이 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의 반응입니다. 女儿小美看到我回来看到我回来扑过来要抱抱那一瞬间我崩溃了 까지를 한 문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我对他说爸爸失业了 실업했다. 직업을 잃어서 我们没钱买饭吃了没钱买饭吃了小美当时没有什么特别的反应回她的房间去了 이렇게 하면 딸의 반응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之后两天이라는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이틀간 자, 이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침대에 누워서 많이 호흡이 빠진 것처럼 빼고 중요한 말 다음 단계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스로가 하는 어떠한 노력도 쓸모없게 느껴졌으며 보다는 이제 후회를 하는 걸 좀 더 강조를 하려면 심지어는 사직을 하는 결정을 한 것이 매우 어리석고 뭐 쓰면 되는데요. 위춘 6급 형용사긴 하니까 어렵다면 빼시고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부负责任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너무 뭔가에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할까? 그리고 후회하는 내용으로 이틀 동안의 시간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之后两天我不知道下一步该做什么甚至认为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했다? 做出辞职的决定是非常不负责任的 라고 생각했다. 7번 단락 드디어 이제 사건 아주 중요한 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좀 노란색이 많아졌죠. 네, 아주 많이 빼지는 못했어요. 세 번째 날 저녁 第三天的晚上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샤오메이가 내 침대 옆에 와서 이거는 제가 왜 썼냐면요.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거를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 표현은 한번 넣어봤어요. 침대 옆으로 와서 나를 끌어당겨서 그녀의 작은 책상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 바로 나를 앉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장롱문을 당겨 열었는데 안에는 장롱 가득한 종이 비행기였는데 큰 거 작은 거 넓은 단계 좁은 이러지 마시고요.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各种各样이라는 말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모양의 종이 비행기였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밥 먹을 돈이 없으면 우리 가서 비행기를 팔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딸은 매우 성취감 있게 나에게 말했다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큰 공사를 완성한 것처럼 이런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매우 성취감 있다. 포요 정지요간. 포는 아주 수준 높은 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요 정지요간이라고 하셔도 똑같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第三天晚上小美来到我床边把我拉起来走到她的小书桌边 네,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녀는 她拉开柜门 장롱문을 열었는데 里边是各种各样的纸飞机였어요. 빠바 이것도 짧으니까 그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어려운 표현이 아니어가지고요. 没钱买饭吃 이 얘기 아까 앞에서 아빠가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没钱买饭吃我们可以去卖飞机女儿颇有成就感 혹은 很有成就感的对我说 나에게 말했다. 그 순간은 절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참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녀의 천진한 표정을 보면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시우코이 난땅. 난땅은 견디지 못하다. 만약에 너무 어렵다. 很 시우코이, 非常 시우코이, 感到 시우코이. 이런 표현들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하고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농담한 거야. 앞으로는 이런 농담 안 할게. 네, 이 얘기는 넣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那一刻是我人生中最难忘的时刻. 네, 요거 한 문장. 看着他那天真的神情,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서 我시오코이 난땅 쓰면 너무 좋겠죠. 시오코이 난땅. 예,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이후 那晚之后, 예, 그 저녁 이후 시간이 또 하나 제시가 되었고요. 나는 진지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고를 쓰는 생애를 시작했다. 네, 했던 거를 쓰면 되잖아요. 이후에 13년 동안 15권의 책을 출판했고, 그리고 중간에 뭐 한 달에 20여 개의 칼럼을 썼고, 쓸 수 있으면 쓰시는데 그 말이 어려우면 다른 거 하나 더, 몇 개의 영화와 텔레비전 극본, 影视剧本, 영화와 텔레비전의 극본도 썼다. 요렇게. 예, 그래서 딸에게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나는 다시 집안의 하늘을 받쳐들였기 때문에, 예, 이런 표현 너무나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기억은 바로 넘어가요. 줄곧 나를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那完之后, 그 저녁 이후 我开始认真地做事情. 此后的13年里, 我出版了15本书. 예, 그리고 写了几个影视剧本. 하고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那段记忆, 그 기억은 一直줄곧 温暖并鼓励. 예,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는 거죠. 鼓励着我.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락은 5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1번 단락은 일단 뺐어요. 평론부가 폐지되어 사직하게 된 배경은 하나 딱 빼버리고요. 2번, 3번이 뭐였냐면 사직 후에 어려움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에서 6번까지는 가족들, 아내와 딸의 반응과 내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7번, 8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딸이 종이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 팔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단락.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9번 단락 다시 제기해서 글을 쓰게 되는 흐름으로 5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거랑 이거랑 좀 합쳐도 될 것 같아 하면 4개로 줄이시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이 비행기 아닐까요? 누구의 종이 비행기요? 女儿的纸飞机. 저는 너무나 이 제목으로서는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좋은 제목이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다른 것도 괜찮은 거 찾는다면 女儿的鼓励, 뭐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 기출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도 매번 나오는 문제가 이게 문장만 바뀌는 거고 내용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훈련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기술 같은 거예요. 요약 쓰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중특강 여러 편을 보시면서 쭉 모아서 쓰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제가 한국어로 쭉 하고 중국어로도 한번 쫙 하잖아요. 그 중국어를 한번 써내 보시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만 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격달로 홀수달 시험에 대비한 적중특강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